새벽 2시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이었다. 벨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들었다. 벨을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다. 그럴 생각에 미안해져 나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요.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잇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네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연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연과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연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희연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